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6,600만 명 가운데 5,800여 명의 감염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0.008%의 확률입니다. 연방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효과를 보강하기 위해서 추가 접종, 일명 부스터샷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해도 항체를 생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한 항체 치료제가 그 대안이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연방상원 민주당이 실업수당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8명이 사망했습니다. 범인은 현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7만 4,374명, 사망자는 912명이 늘었습니다. 뉴욕의 확진자는 7,029명, 사망자는 68명이 늘었고 뉴저지 확진자는 3,958명, 사망자는 47명이 늘었습니다. 커네티컷의 확진자는 1,062명, 사망자는 5명 증가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6,600만 명 가운데 5,800여 명의 감염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확률로 따지면 0.008%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미국인 6,600만 명 중 5,800여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DC에 따르면 백신 접종 완료 후 감염된 사람 중 40%가 60세 이상이고 65%가 여성이었습니다. 또 29%는 무증상 감염자였지만 7%는 병원에 입원했고 사망자는 7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CDC 관계자는 코로나19 백신이 감염 예방과 중증 예방에는 매우 효과적이지만 100%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도 마스크 착용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방역 조치를 준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CDC는 백신 접종 완료 후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으로부터 채취된 샘플에 대해 게놈 분석을 실시하고 특정 변이 바이러스가 백신으로 형성된 항체에 저항력이 있는지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CDC는 백신 접종 완료 후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나이와 성별, 인종과 거주지 등의 개별 특성과 함께 백신의 종류, 접종 시기 등과의 상관관계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관련 논문은 다음 주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이유로 접종 완료 후에도 감염이 발생한다며 고령자 등 면역력이 떨어지는 사람의 경우 백신에 대한 면역 체계의 반응이 불충분할 수 있고 특정 백신을 무력화할 수 있는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방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효과를 보강하기 위해서 추가 접종, 일명 부스터샷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존 백신의 효능을 강화하면서 변이 바이러스도 겨냥한 추가 백신이 될 거란 전망입니다. 데이빗 캐슬러 보건복지부 코로나19 대응 수석 과학 담당자는 어제 하원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소위원회의 청문회에서 백신 추가 도세 가능성과 관련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캐슬러 박사는 다른 백신들과 마찬가지로 후속 접종이 바람직할지도 모른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스터샷은 백신의 면역 효과를 강화하거나 효력을 연장하기 위해 추가로 맞는 백신 주사를 의미합니다. 이날 같이 청문회에 나온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이처럼 코로나19 백신의 효능 강화를 위한 접근법이 몇 가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가지는 애초에 맞은 백신의 효능을 강화하면서 변이 바이러스까지 막아줄 만큼 강력한 부스터샷 백신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또 특정 변이를 겨냥해 여기에 효과 있는 부스터샷 백신을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파우치 소장은 이 방법의 문제점은 점점 더 많은 변이가 생겨나면 거의 두더지 잡기 게임을 하는 것 같다는 점이라면서 이것을 때리면 다음엔 그 다음 것, 또 그 다음 것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것이 모든 종류의 변이에 다 대처할 수 있는 더 보편적인 백신을 만들려는 이유라며 그게 궁극적인 엔드게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얀센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중단과 관련해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번 조치는 말 그대로 중단이지 취소가 아니라면서 수일에서 수주 내로 빨리 백신 접종이 재개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CNN 방송에 출연한 백악관 고문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얀센 백신에 대한 사용 중단 조치가 이 백신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크리스 수누누 뉴햄프셔 주지사의 우려를 앵커가 전하자 동전의 반대면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용 중단 조치가 이뤄졌다는 사실은 비록 드문 증상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안전을 심각하게 여기는지를 강조하고 확인해 준다고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만약 누군가 그들은 안전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었다면 이것은 식품의약국과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안전을 주요 고려사항으로 여긴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게 이 조치가 이뤄진 이유이고 중단된 이유라며 중단이지 취소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중단 조치가 얼마나 지속될 것으로 보이냐는 물음에 수주에서 수개월일 것이라기보다는 수일에서 수주가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CDC와 FDA가 빨리 결론을 내리고 백신 접종이 다시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그렇게 될 것이고 접종이 재개되면 이 백신은 아주 효율적이고 굉장히 가치 있는 백신이 될 것이라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해도 항체를 생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면역 시스템이 완전하지 않거나 질병으로 면역력을 잃은 경우인데요. 이런 사람들을 위한 항체 치료제가 그 대안이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면역력 부족으로 백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단일 클론 항체 치료를 시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면역 문제로 코로나19 백신이 듣지 않는 환자 수가 정확히 집계되지 않았지만 수백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면역 시스템이 불완전하거나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면역 방어 시스템을 잃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때문에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백신을 맞아도 항체가 거의 형성되지 않고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오랫동안 앓게 되며 사망률이 매우 높을 수 있습니다. 영국 과학자들이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에 걸린 환자 약 7,000명을 추적한 결과 자가면역 치료제 레미크에이드를 투약받은 환자 가운데 백신을 한 차례 접종한 뒤 코로나19 감염이 예방된 비율은 34%에 그쳤습니다. 이외 이식 치료를 받은 환자 436명 가운데 코로나19 백신을 한 차례 맞고 3주 후 항체가 생긴 비율은 17%에 불과했습니다. 또 80세가 넘는 사람들 중 일부는 고령화로 인한 면역 반응 약화로 백신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식품의약국은 코로나19의 단일 클론 항체 치료제를 여러 건 승인했고 일부 항체 치료제가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실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마운트 사이나이 아이칸 의대의 샬럿 커닝햄 런들스 박사는 코로나19와 관련해 환자들을 대상으로 항체 치료를 실험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29일로 취임 100일을 맞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59%로 조사됐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성인 5,1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수행 방식을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59%,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39%에 그쳤습니다. 이전 대통령들의 임기 첫 해 4월 국정 지지율을 보면 도널드 트럼프 39%, 버락 오바마 61%, 조지 W. 부시 55%, 빌 클린턴 49%, 조지 H.W. 부시 58%, 로널드 레이건 67% 등입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후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생산과 보급을 잘 관리한다는 응답자는 72%였고 못한다는 응답자는 27%였습니다. 특히 공화당원이거나 공화당 성향 응답자 중에서도 55%는 바이든 행정부의 백신 생산 보급 관리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 조사는 보건당국이 존슨앤존슨 계열사 얀센의 코로나19 백신 사용 중단을 권고하기 전 이뤄졌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1조 9천억 달러 규모 경기 부양책에 대한 지지도 여전히 강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부양책을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67%로 한 달 전 조사 때보다 3%포인트 감소했지만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자 32%보다 여전히 2배 이상이었습니다. 다만 이런 국정 지지율을 유지하려면 불법 이민 문제에 잘 대처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불법 이민이 미국의 매우 큰 문제라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47%로 지난해 6월 조사 28%보다 19%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연방상원 민주당이 실업수당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업수당을 기존 임금의 50%에서 75%로 인상하고 기간도 연장하는 방안인데 공화당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론 와이든, 마이클 베넷 연방 상원의원은 실업수당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실업수당 현대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연방상원 재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론 와이든 의원은 실직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확대하고 주별 지급액 차이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법안은 실업수당 지급액을 인상하고 적격 노동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실직한 노동자는 기존 임금의 75% 수준의 실업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현재는 기존 임금의 최대 50%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50% 이상 인상되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또 기존에 수령 자격이 없었던 자영업자와 계약직 노동자 등에게는 최대 6개월간 주당 $250의 구직 수당을 지급합니다. 또 육아와 건강을 이유로 퇴사한 경우나 불규칙한 근무 일정 등 직장 내 문제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등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실업수당 지급 기간도 연장합니다. 최소 26주를 지급하되 실업률이 높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실업률이 8.5%를 초과할 경우에는 최대 52주까지 실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연방 상원을 통과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대부분의 공화당 의원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연방 특별 실업수당 연장이 노동자들이 직장에 복귀하는 것을 막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8명이 사망했습니다. 범인은 현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총격 사건의 용의자는 19세 남성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네이 쿡 인디애나 경찰 대변인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에서 어젯밤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8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부상당했다며 부상자들은 치료를 위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고 말했습니다. 쿡 대변인은 부상자 중 1명은 중상이고 또 다른 2명은 가벼운 부상으로 현장에서 치료를 받고 일단 귀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총격 사건은 어제 인디애나폴리스 국제공항 인근에 있는 대형 운송업체인 페덱스의 한 시설에서 일어났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는 이미 현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출동한 경찰관들 중 부상자는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목격자들은 용의자가 페덱스 시설 야외 주차장에서 총을 난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설에서 일한다는 한 목격자인 제러 마이어 밀러는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기관단 총과 비슷한 자동 소총을 들고 있던 남자가 총을 난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페덱스는 비극적인 총격 사건을 인지하고 있다며 우리의 우선순위는 안전으로 이번 사건 피해자들에 대해 애도를 표한다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또 사법 당국의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면서 사건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9일 시카고에서는 13살 소년이 경찰의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시카고 경찰은 사건 발생 17일 만에 사건 현장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시카고 경찰의 위법 행위를 조사하는 독립수사기관 COPA는 어제 경찰 총격 피해자 13살 애덤 톨리도의 사건 현장에서 촬영된 경찰 바디캠과 제3자 카메라 등에 잡힌 동영상을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이들 동영상은 앞서 지난 13일 톨리도 유가족에게 공개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29일 오전 2시 35분께 시카고 서부 라틴계 밀집 지역인 리틀빌리지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톨리도는 또 다른 용의자 21살 루벤 로먼과 함께 길을 걷다가 순찰 중이던 경찰이 검문하려 하자 달아났고 결국 경찰이 쏜 총에 맞았습니다. 경찰은 톨리도가 총을 소지한 채 달아나다가 뒤돌아서서 대항하는 등 위협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제 동영상에서는 그가 멈춰서서 두 손을 들고 돌아선 순간 경찰이 발포했고 당시 톨리도 손에 총이 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로리 라이트풋 시카고 시장은 동영상 시청 후 톨리도가 경찰에게 총을 겨눈 증거는 보지 못했다면서도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판단을 유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동영상 공개 하루 전날인 14일 밤 시카고 도심에서 투명한 수사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한편 톨리도와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로먼은 지난 9일 검거됐고 검찰은 그를 불법 무기 사용과 무분별한 발포 및 아동을 위험에 빠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지난 11일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한국계 10대 여성이 또 증오범죄의 표적이 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터스틴 경찰서는 18살 한국계 여성 제나 두푸이를 폭행한 42살 흑인 남성 자어 터즈딘 슈웨이브를 증오범죄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슈웨이브는 지난 11일 터스틴의 한 공원에서 두푸이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성희롱 발언을 하고 어디 출신이냐고 물었습니다. 두푸이는 한국계라고 말한 뒤 자신에게서 떨어지라고 요구했고 슈웨이브는 화를 내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두푸이는 1시간 뒤 공원에서 슈웨이브가 자신의 친구에게 다시 접근하는 것을 목격했고 친구를 보호하기 위해 그를 막아섰습니다. 그러자 슈웨이브는 두푸이를 향해 핵 테러리스트라고 비방하고 북한을 언급하며 인종차별, 성차별적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두푸이가 슈웨이브의 계속된 위협에 호신용 분사기를 꺼내 저항하자 슈웨이브는 두푸이를 땅바닥에 넘어뜨려 마구 때렸고 그제야 주변 사람들이 끼어들어 가해자를 쫓아냈습니다. 경찰은 슈웨이브를 증오범죄와 폭행, 성추행 등의 혐의를 적용해 체포했습니다. 두푸이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피해를 입은 사진과 함께 가해자는 내가 아시안이라는 이유로 3시간 동안 성적 발언을 하며 괴롭히고 표적 공격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러티샤 클라크 터스틴 시장은 성명을 내고 편협과 인종차별에는 무관용을 적용하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베트남전에 참전한 한국계 미국인에게 보훈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이 연방의회의 심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법안은 한국군으로서 베트남전에 참전했다가 이후 미국 시민권자가 된 한국계에 보훈부가 병원과 가정 돌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마크 타카노 의원은 1차와 2차 세계대전에 미국의 동맹국으로 참전했다가 이후 미국 시민권을 얻은 시민권자들은 지난 63년간 미국의 보살핌을 받았다며 베트남전에 참전한 뒤 시민권을 얻은 3,000명가량의 한국계도 공평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텍사스주 하원은 어제 총기 소유자들이 면허나 훈련 없이도 공공장소에 무기를 휴대하고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84대 56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160만 명 이상의 권총 총기 면허 소유자가 있는 텍사스주는 면허증이나 허가 없이도 공공장소에서 총을 휴대하도록 허용한 약 20개 주 가운데서도 가장 큰 주가 됩니다. 찰스 레티그 연방국세청장은 7일 연방상원 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오는 7월부터 시작되는 차일드 텍스 크레딧 지급에 대한 최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2020년 연소득 기준으로 개인 7만 5천 달러, 부부 합산 15만 달러 이하의 가정의 경우 부양자녀가 5세까지는 총 3,600달러, 6세에서 17세는 총 3,000달러의 차일드 텍스 크레딧이 지원됩니다. 차일드 텍스 크레딧 가운데 절반은 7월부터 12월까지 매달 나뉘어 부모의 은행 계좌 등으로 현금 지원되고 나머지는 내년 소득세 신고 시 세금 공제 처리됩니다. 뉴욕 한인회는 오는 5월 15일 인종차별과 혐오범죄에 반대하는 마음으로 한국과 뉴욕의 아티스트들이 함께하는 온라인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콘서트는 가수 인순이, 피아니스트 서혜경, 소프라노 박혜상, 명창 남상일, 팬텀싱어 김주택 등이 출연을 확정했고 가요부터 클래식, 국악까지 장르와 세대를 초월해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힐링 투게더 콘서트는 뉴욕 한인회 웹사이트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뉴욕 일화는 물론 전 세계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뉴욕 할렘에서 40여 년간 식당을 운영하면서 흑인 주민 채용, 흑인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금 제공과 음식 나누기 활동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한인 베티 파크 사장에게 지역사회 지도자들이 공로패를 전달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20일 희망재단이 지난 14일 퀸즈 칼리지 포인트에서 퀸즈 로타리 클럽과 함께 메디컬 마스크 8,000장과 대용량 손세정제 300개를 지역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아시안 아메리칸 소수계층 등을 향한 폭행 등 혐오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인 재향꾼인 자문단 발족 모임이 지난 13일 뉴저지 한인 상록회 사무실에서 열렸습니다. 김민선 나소 카운티 인권국장의 주선으로 로버트 홀든 뉴욕 시의원이 지역구 한인 비즈니스를 방문해 아시안을 상대로 한 혐오 범죄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경이 아시안 커뮤니티를 위해 어떤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강연회를 오는 4월 21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개최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곳에 따라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9도, 섭씨 15도, 밤 최저 기온은 45도, 섭씨 7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 역시 곳에 따라 구름이 많겠습니다. 월요일은 대체로 화창한 가운데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